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당대표가 특정 후보의 출판기념식에 가도 되느냐? 라고 저한테 말하길래 된다! 모든 걸 떠나서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인간적 도리를 다해야지. 망설임 없이 왔습니다. 추미애가 고맙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저의 법사위원장 바톤을 이어받아서 내란 청산,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모든 개혁 작업을 차질 없이 꿋꿋하게 잘 버텨줘서 추미애가 고맙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을 사주세요. 자, 의리. 이 의리를 내팽개치는 순간 끝이다 이거지요. 당원들에 대한 의리, 그 당원이 뽑은 당대표에 대한 의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의리, 이 의리를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순간 끝난다 이겁니다. 조국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합당 제한 국면이 시작된 이후 느닷없이 유시민 등 소중한 민주진보 진영 인사를 올드 이재명, 심지어 반명으로 내치는 프레임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윤어게인을 연상하는 문어게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나와 정청래 대표에게 붙이고 비방한다.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 자신의 자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진보 진영 내부를 쪼개는 사람들이 있다. 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진영을 지켜온 핵심 지지층을 올드라고 규정하여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주류를 구성하기 위해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행위는 이재명 정부의 지지 기반을 축소, 약화시킨다. 유튜브에는 뉴 이재명을 내세우며 올드로 분류한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작성자의 정체와 배우가 의심스럽다. 현대 정치사에서 현명한 주권자들은 친김대중이자 친노무현이었고 친문재인이자 친이재명이었으며 노회찬까지 챙겼다. 주권자는 민주진보 진영의 역대 대통령들이 각각의 성과와 한계를 가지면서 이어달리기를 해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찐이나 뉴는 배제의 언어다. 내부 갈라치기가 아니라 연대와 단결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를 만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코스피에 대해 설명하는데 5천을 넘은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관중이 수치를 지적해도 여전히 파악을 못했지요. 제가 오면서 오늘 어떤 영상을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하다가 우리가 앞으로 목표로 5천을 잡았는데 제가 옛날에 정책위 의장을 했었어요. 여기 있는 김민석 의장이 5천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도 꼭 100% 우리가 임기 4년 내에 할 수 있다고 믿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우리도 고민했어요. 열심히 하면 잘하면 5천까지 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웬걸 3천, 4천, 5천까지 거의 다 갔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저 날짜를 반영하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자, 코스피 4,800은 1월 16일의 기록입니다. 이날 김민석 총리는 수원에서 국정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김민석 총리의 K국정설명회는 지금까지 11차례가 열렸는데 서울, 광주, 인천, 전남, 경남, 강원, 경기, 전북, 경북 등입니다. 발표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지역을 찾아가며 설명회를 여는 것에 의구심이 나오는 것이고 특히 지난 전북에서 열린 설명회는 조국 혁신당에서 김민석의 정치쇼라는 비판도 나왔지요. 그도 그럴 것이 행사 시작에서 김민석 총리의 홍보 영상이 나오고 끝나고서는 김민석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데 딱 지방 출마자들이 줄을 섰겠지요. 또 다른 행사에선 관객들에게 촛불을 대신해 휴대전화 라이트를 켜게 하고 이것을 배경 삼아 김민석 총리는 사진을 찍습니다. 이러니 국정 홍보를 위한 행정의 효율성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위한 정치적 효율성만 극대화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제 국정 홍보는 전문 부서에 맡기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의 일을 하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정청래 대표는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3대 법안인 법왜곡제 신설, 대법원 증원, 재판소원 도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 22일 일요일에 의원총회를 엽니다. 의원총회 결과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법외국제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언 등 사법개혁 3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중수청, 공소청, 검찰개혁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제 국힘당이 필버로 저항해도 소용없다. 협조 않을 거면 포기해라. 이성인 최고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일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20분까지 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첫째, 공수처법, 중수청법을 당론으로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둘째, 판사, 검사 등의 법외국제 처벌 규정 신설. 셋째, 대법관 증언법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 넷째, 재판소원제. 법원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국민권리 침해 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검찰 법원개혁을 정광석화처럼 해내겠습니다. 자,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사법부에 분명하게 알려주겠습니다. 검찰개혁법은 법사위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당 지도부, 정부, 시민사회와 소통해 우려되는 지점들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쉽지 않지만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3대 법안 통과야말로 공치모가 해산되어야 할 이유가 아닙니까?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이현주의 리박스쿨 문제를 본격화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과거 황교안, 안정권, 신혜식, 김상진 등과 교류했던 사실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테러범과 연결된 고성국 씨와 합방하며 일시적으로 좌파가 되어 영토를 넓히겠다던 발언까지 드러났다. 심지어 고성국은 지방선거 이기려면 민주진영을 갈라치기 하자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소녀숙의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건물에는 고성국 TV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놓쳐선 안 된다. 보시다시피 사과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현주 의원은 단 한마디도 없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노선이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의 철학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 헌법 정신과도 직결된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언급하자 일각에선 이현주를 악마화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인다. 아이러니한 건 평소 나에게 진영 내부라도 팩트로 할 말은 해야 중도가 온다. 진영 논리에 빠져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던 이들이 정작 이 문제를 지적하자 악마화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그럼 그동안 그들이 말해온 할 말을 하라. 팩트가 중요하다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나는 7년 전부터 일베의 양성화 흐름이 위험하다고 보고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 연장선에서 리박스쿨을 비롯한 여론조작 구조를 꾸준히 추적하고 공론화해왔다. 앞으로도 평생 이 문제를 연구하고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 거듭 말하지만 법과 제도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나는 현실 정치인의 길을 고민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문제는 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처럼 공론화부터 시작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계속 이 싸움을 이어갈 예정이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이현주는 사과하고 최소한 최고위원직은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